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신경과 최종환 의무부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티마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데 사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은 내가 혹시 이렇게 걱정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병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파킨슨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비정상적인 뜰림 질환의 대표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원인은 뇌에서 도파민의 부족 현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이게 처음에 보시면 약 한 200년 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6명의 뜰림 마비라는 논문 주제로 인해 가지고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병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네. 파킨슨 병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첫 시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뭐 도파민과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 주요 증상은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운동성 질환을 운동성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네.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조화롭게 하는 이런 현상, 이 떨어지면서 떨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이 떨림 현상은 특징적으로 파킨슨 병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 떨려요. 이래 돈을 세는 것처럼 아하. 가만히 있을 때 떨리다가 이제 일을 하면 네네. 뭐 이제 집에서 마늘을 깐다든지 아니면 설거지 하는 때는 이제 아주 일상생활을 잘 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TV를 보면서 가만히 있다든가 대화를 하는 중에는 거의 잘 떨리진 않습니다. 아하. 이제 입에 그 외의 증상으로는 이제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몸이 경직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얼굴도 경직이 되니까. 경직되니까 이제 간만에 만난 사람이 네. 니 화났느냐? 어디 아프냐? 이런 말을 또 잘 듣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몸이 뻣뻣하니까 다리도 뻣뻣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행 시에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마음은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상체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네. 다리는 안 따라오니까 종종 걸음을 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상체는 앞으로 나가고 다리는 안 따라오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막 정상도발에 막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치게 되고 네네. 2차적인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부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딱 말씀하신 그 증세를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앞에 상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이 파킨슨병이 갖는 뭐 특이한 또 그 외 증상이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파킨슨 질환이 이제 운동성 질환, 이제 움직임에 대한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네. 비운동성 장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운동성 장애라는 것은 이제 운동하고 관련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거든요. 기립성 저혈압은 말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렇게 머리의 위치 변화가 되겠죠. 네네. 그럴 때 머리 쪽으로 혈류순환이 떨어져서 많이 어지럽다든가 아니면 그걸 지나쳐 가지고 넘어지는 수 그리고 실신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온몸이 느려지는데 장운동도 느려지니까 소화가 이전보다 덜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변비 현상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또 그 외에는 우리 몸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장나면 대표적인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 자다가 땀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네. 땀이 확 나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요나 이불이 많이 젖어 있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평소 때와는 다른 그런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난다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파킨슨병이 60대 이상 층에서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시 노화가 네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말이 쉬워지는데 네네. 물론 젊은 사람한테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강하다는 말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밝혀진 것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밝혀진 파킨슨병은 전체 파킨슨 환자의 한 5% 수준으로 네.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2차성으로 파킨슨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머리의 감염병, 뭐 특별히 뇌염, 흔하지는 않지만 뇌염이라든지 이전에 우리 권투 선수, 알리 선수 보셨듯이 이제 머리에 이제 외상이 많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 이제 그리고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수면제나 안정제를 과용량으로 오랫동안 복용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2차성 파킨슨이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우리가 뇌의 이제 그 현미경적 소견을 보면 뇌의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중뇌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네. 있다고 중뇌인데 이 중뇌에 흑색질, 즉 이제 그 부위가 새까맣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의 퇴화를 네. 일단 우리가 현미경적 소견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저희가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파민이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또 만족도도 높고 또 정서적으로도 기쁨을 느낀다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렇죠. 도파민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이제 기분도 좋고,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이제 즐거울 때, 박수 치고 웃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파킨슨 환자도 기분이 좋고, 또 누가 돈을 덜렁 주면 정상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자체적으로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도파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뭐 농구를 할 때 힘으로만 공을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화롭게 던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수저질을 할 때 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네네. 조화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TV를 보면서 뭐 입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힘은 있는데 조합이 물론 이제 물건을 들으라 하면 잘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화롭게 해주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뭔가 힘을 쓰지 않고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우리 신체에서 부족하게 되면 운동 능력의 어떤 집중도 이런 측면이 좀 저하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파킨슨병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도파민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갑자기 뭐 우리 몸에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건가요? 일단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이 다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저희들하고 몸이 조금 다르죠. 몸도 조금 뻣뻣해지기도 하고 얼굴 표정도 조금 경직되시기도 하고 뭔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수저질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로 볼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뇌에서 생성해야 될 도파민 수치가 한 60% 이상 소실되게 되면 네. 이런 특징적인 파킨슨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몸이 전반적으로 나이대에 비해서 더 느려지고 또 걸음이 보폭이 좁아져서 종종 걸음을 치게 되고 또 떨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병에는 기준이 있듯이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파킨슨 양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호엔야라는 척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1기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우리가 1기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침상에서도 혼자 내려올 수 없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똥오줌을 다
타인의 손을 빌어서 해결해야 될 경우를 우리가 뭐 거의 말기 수준, 우리가 호연야 스테이지, 호연야 기 5기로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그 병의 증세에 따른 단계별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병들이 이제 초기에는 별로 증세가 안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이제 증세로 나타나서 참 안타깝고 또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참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이 파킨슨병은 어떻습니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전조 증상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물론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게 가장 첫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떨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네네. 뭐 기침이라든지 뭐 약간 숨이 답답하고 해서 이 모두가 우리가 이제 폐렴이나 폐암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이하게 이런 운동성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은 파킨슨 운동성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제 변비 그리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수면 중에 이전과 다르게 잠꼬대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이런 수면 운동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먼저 나타날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이런 운동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단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살펴보니까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이건 그 파킨슨 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뇌 퇴행성 질환이라서 치매와도 좀 이게 좀 증세가 헷갈리거든요. 이런 질환들과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뇌에서 특별히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증인데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뇌에서 먼저 기능이 상실되면 그게 치매로 가는 거고요.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세포가 먼저 또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파킨슨 쪽으로 흐를 확률이 많고요. 이런 인지 기능과 자율신경계 이상을 담당하는 뇌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는 뇌가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니끄네까 할 것 없이 이제 기능이 상실하다 보면 이렇게 파킨슨도 나타나고 정신도 나빠지고 그 외에 뭐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너무나 이제 복합적인 파킨슨과 닮았는데 파킨슨과 유사하고 파킨슨을 위해서 약을 쓰는 게 잘 듣지 않고 이런 경우를 뭉뚱거려 가지고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를 명명을 해가지고 네. 참 설명하기는 조금은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파킨슨병이 그러니까 치매와는 조금 이 병변 발생 부위가 좀 다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파킨슨병에서 치매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자체가 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동반될 수 있지만 이제 무조건 파킨슨병이 치매가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보통은 이제 파킨슨병을 10년 정도 앓고 나면 물론 이제 그 나이 때면 치매도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파킨슨 환자가 이제 이 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 치매 증상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동반되긴 합니다. 뭐 선망이라든지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 조금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좀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파킨슨병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병이 되면은 본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지대로 거동을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또 우리 노인분들께서 두려워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파킨슨병의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임상 양상이 가장 중요한 진단 기구가 되겠고요. 혹시나 다른 병 때문에 파킨슨병으로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나 아니면 파킨슨병을 좀 더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뇌의 MRI 검사 아니면 혈관이 나빠서 파킨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MRA 머리 혈관을 가지고 이제
그 나빠졌나 안 나빠졌나 이런 걸 보는 이제 MRA 검사 그리고 페시티, 네. 페시티로 해서 이제 네. 도파민의 그 이 흡수성을 어. 흡수성이 얼마나 좋은 일을 알아보는 그런 페시티를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단도 조금만 본인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면은 조기에 좀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파킨슨병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이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면은 좀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 파킨슨병은 뭐 거의 다 신경과 전문의가 치료하게 돼 있죠.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단은 쉽지만 이 치료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 따라서 그 약제의 반응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의 초기 치료 환자하고 10년이 지난 환자의 치료법은 명백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명확히 환자를 잘 보고 치료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요. 말은 쉽죠. 도파민만 넣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대체로 진단 후에 첫 5년간은 도파민에 대한 그 약제 반응성이 많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뭐 비교적 그래도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약물 효과가 일단은 뭐 효과가 좋으면은 약을 점점 줄여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은데 파킨슨병을 오래 이렇게 알아왔던 분들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약에 좀 내성도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른 질환처럼 이게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도 하고 그리고 이 약제를 받아들이는 이 뇌에서 이 대사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즉 뇌가 늙어가니까. 그래서 이 파킨슨병에 이제 오래 앓을수록 그리고 유병 기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전처럼 똑같이 약을 줘도 이전보다는 약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가 네. 금세 사라져 가지고 사람이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몸이 굳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약을 드셨는데 약을 속에서 감추고 있다가 네. 한 번만에 많은 양을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약제가 과다되어서 나타나는 더 심하게 떨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파킨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약제를 가지고 잘 섞어서 네네. 또 횟수를 많이 늘고는다든지 네. 또 환자에 맞는 약제 선택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들리는 얘기로는 파킨슨병을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개골을 여는 머리를 여는 대수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이게 더 궁금합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요. 네. 물론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절대 권유하지가 않습니다.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또 드라마처럼 머리 전체를 여는 대수술은 또 아니고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 환자한테는 약제를 아무리 잘 써도 전혀 떨림 현상이 좋아지지 않고 급격히 떨림 현상이 나빠진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떨리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를 연다기보다는 네. 머리의 특정 부위, 즉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운동성을 조절하는 이 시상 부위에 전극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줘서 더 떨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시술인데, 요거는 이제 전극을 우리가 이제 심박동기처럼 이제 좌측 가슴 위쪽에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런 약물로 증상 완화 정도가 아니라 파킨슨병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근본 치료가 되면 가장 좋겠죠. 네. 물론 이제 치료법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이 나쁜 물질이 이 뇌에 쌓이는 것을 방해해주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 또 이제 저기 이제 면역 백신 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연구 단계에 있고 시도해봐서 치료를 해봤는데 약제를 쓰는 것보다 지금 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한하게도 이제 뭐든지 좀 좋은 치료는 항상 연구 중에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좀 듣게 돼서 좀 섭섭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증세 말씀하신 거 가운데 파킨슨병 떨림이란 증상 때문에 파킨슨병과 수전증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질환의 떨림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네, 수전증은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쉽게 설명하면 수전증은 좀 늘 떨리는 거죠. 늘 떨리는데 가만히 있고 편안할 때는 좀 덜 떨리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많이 떨리는 대부분 술잔을 받든지 그렇죠. 수저질할 때 이제 많이 떨려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파킨슨은 그와 다르게 움직일 때는 덜 떨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는 게 증가가 되니까 두 명 사이가 확연히 이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전증이라고 하죠. 본태성 진전이라고 이렇게 의학용어로 나와 있는데 이 수전증의 주요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전증이 이제 증상이 미약한 경우는 특별히 이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약을 권유하지 않고 네. 스스로 이제 마사지를 한다든지 네네. 손을 많이 푸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도 있고요. 이제 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가 되면 떨리는 것을 차단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이 있군요. 또 예.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베타 차단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마음과 신경을 좀 더 안정시키는 안정제 계열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일상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본태성 진전 수전증은 글쎄 요즘에는 보니까 보자면 뭐 젊은 사람들도 네네. 평소에 좀 과음을 많이 하거나 술을 네네. 좋아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손을 살짝 떠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유전적인 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가족력이 아주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유전적 소인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수전증인데 아들이 2명 있다. 그러면 뭐 확률상은 2명 중 1명은 수전증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의 50% 이상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 우리 몸에서 염색체 중에 이제 2번, 3번 중에서 그 특정 부위, 그 ETM1, ETM2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 영역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부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운동은 어느 병이든 다 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파킨슨병에 있어서 특히나 운동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모든 질환에서 다 운동은 네. 좋은 거죠. 근데 특히 파킨슨 환자한테서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경직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물론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가서 운동해라 이러면은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기분 좋게 스스로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의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운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등짝에 땀이 좀 흥건히 배길 정도의 운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파킨슨 환자한테서는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지만 가급적 자기 기호에 맞는 운동, 신체에 맞는 운동 습관을 또 권유드리고 네. 그렇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네네. 이렇게 운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파킨슨병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해나간다는 측면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질환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것도 같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크게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장기간 오래 치료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질환이지만 결코 응급 질환이 아닙니다. 급하게 오실 필요도 꼭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조금 경직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운동이나 기분 좋게 살면 이게 쉽게 또 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병이 떨림 현상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든지 이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나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그때는 신형과 전문의를 찾아서 네. 꼭 한번 진찰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최종환 의무 부원장님 모시고 파킨슨병과 운동성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